사람에게는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나는 예전부터 우연히 TV에서 신동엽 씨가 노는 것에도 한계가 있는데 젊어서 무지막지하게 논 사람은 나이 들어서 또는 결혼해서 사고 따위 치지 않고 더 잘 사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잘 놀아보지 못한 사람이 뒤늦게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오르는 경우가 있다. 이를 보고 총량의 법칙이라고 한다 라는 말을 듣고 그냥 이 법칙이 막연하게 믿어졌다. 이것에 대해 잘 모를 때도 말이다. 그냥 이해나 납득이 되었던 것 같다. 이 총량의 법칙 개념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하루 에너지, 힘, 뇌의 용량 등이 제한적으로 있다. 물론 자신의 한계치 이상을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운동선수를 해봐서 안다. 그러면 사람은 퍼진다. 이는 물질에 근거한 과학이다. 이 사람의 하루 에너지, 뇌의 용량이라는 것은 운동선수 또는 일반 사람의 근육량, 근력과 같다. 잘 배분해서 쓰고 유용한 곳에 잘 쓰면 좋은 퍼포먼스와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무의미하게 남용하거나 허튼 곳에 쓰면 좋은 퍼포먼스와 성과를 내기는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거절하기 기술과 좋은 선택하기 기술이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거절하기를 잘 못한다. 개인보다 집단, 단체, 모임, 사회의 눈치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들어주기 어려운 부탁도 쉽게 거절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거절에도 기술이 있다. 때로는 냉정하게 하기도 해야 하지만 적절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잘 거절 같지 않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이다. 나는 일부러 거절을 당해본다. 내성을 기르기 위해서다. 그래야 좋은 제안도 하고 좋은 협상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유도 단증이 있는데 유도는 강함이 아니라 유연함, 아울러 자연스러움과 흐름으로 하는 운동이고 이것이 핵심인데 유연한, 자연스럽고 흐르는 듯한 길을 누가 더 잘 찾느냐의 게임이다. 물론 힘과 체력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유도의 핵심 키워드, 본질은 누가 유연하게 좋은 길을 찾느냐의 게임인 것이다. 하나 더 보태자면 바로 타이밍이다. 흔히 인생에도 타이밍이 있다는 말을 하지 않는가. 타이밍은 인생이란 게임에서 언제나 중요한 대목이다. 이 유도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면 누군가를 잘 맺히기 위해선 내가 먼저 수천 번, 수만 번을 맺혀져 봐야 한다는 거다. 그래서 일부러 맺혀지는 훈련을 하기도 한다. 서로 몸을 부대끼며 맺히고 맺혀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거절을 자주 잘 당해봐야 역설적으로 내가 남을 잘 거절할 수도 있다는 이치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거절을 두려워한다. 나 역시 거절이 그렇게도 두려웠던 사람이다. 그래서 이 거절하기 스킬의 중요성을 알게 된 뒤로는 일부러 하루를 보내며 거절을 당할 심산으로 상대 입장에서는 어이없고 어처구니가 없는 또는 무모한 제안과 부탁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한 용기와 기계, 배짱이 필요하기도 해서 더 그랬던 적이 있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절을 일부러 당해보자. 거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여기 이 과정에서 힘, 근육 생성과 같은 개념이 생기며 제안도 잘하고 협상도 잘하는 사회에서 필요한 인자가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좋은 선택하기 기술이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판단력이 좋다는 의미가 된다. 인생은 누가 매 순간 좋은 선택을 하느냐의 게임이기도 하다. 거절하기 스킬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가 하루를 살면서 어느 정도 정해진 한정적 에너지와 내용량을 더 나은 곳에 쓰느냐는 정말 중요할 것이다. 거절을 잘 못해서 나의 귀하고 하루 제한적인 에너지와 힘을 엉뚱한 곳에 쓰게 된다면 그 피해는, 그리고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어느 순간 엄청난 손해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예를 간단히 들어보겠다.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내 앞을 무모하고 느닷없이 또 위험하게 끼어들었다. 나는 순간 화가 났다. 당연한 거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도 했고 본능적으로 이를 위협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고는 심하면 쌍욕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좋은 판단을 이내 하는데 나도 가서 보복 운전을 해서 반가품을 하거나 냅다 쫓아가서 쌍욕을 해대며 맞대응하기보다는 나의 정신건강과 하루에 정해진 에너지, 힘 등을 남은 하루 더 나은 곳에 쓰기 위해 무모한 행동을 스스로 절제 및 통제를 한다.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차에는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있었을 수도 있다. 또는 부모님의 마지막 인종을 지키려 차를 다급하게 또 거칠게 몰았을 수도 있다. 그 내막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별거 아니라며 내 힘과 에너지를 아끼기로 결정한다. 그 사정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나는 나의 몫이 있는 것이다. 덧붙이면 그러면서 나는 감사 스킬을 함께 쓰는데 정말 놀랐지만 큰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정말 감사하다고 스스로 말한다. 정말 화가 나고 욕도 나왔지만 감사 이 한 방으로 모든 게임의 흐름을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돌아오게 만든 것이다. 전세가 한 번에 역전된 셈이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온전히 당신 자신의 몫이다. 당신과 나는 인간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동물과는 다른 고등 존재로 생각을 통해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인지를 하며 더 나은 판단도 내릴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어떤 선택을 할지는 순전히 당신 자신의 몫인 것이다. 마지막, 추가적으로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마지막 꿀팁. 사람은 사람의 슬프고 나쁜 감정이나 신체 어디 부위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 등을 또는 부정적인 어떤 기류들을 단 하나로 제어 및 통제할 수 있는 지구의 유일한 존재다. 동물도 식물도 그 어떤 존재도 이 능력 및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는데 그 비밀은 바로 생각이다. 물론 약간의 훈련은 필요하다.